10월 12일이거든요. 10월 12일 청와대 회의의 모습이에요. 대통령한테 비선 실세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비참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사실상 존재를 인정했다는 걸로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월 12일이면 작년 10월 12일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그 시중에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재단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상당히 쏟아지고 있던 상황에 이제 그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특히 이제 그 미르 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국민적인 관점에서 의혹이 한참 제기되고 있던 시점에 당연히 아마 이 당시에 지금 저 얘기를 한 분은 홍보수석을 했던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홍보수석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언을 하면서 이 회의를 한번 소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가운데에서 저 문제 제기를 궁금증을 대통령한테 한 분이 물으니까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참합니다.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홍보수석이 또 저렇게까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10월 24일이죠. 그로부터 뭐 한 열흘 남짓 지나서 바로 그 JTBC에서 태블릿 PC가 보도되면서 또 그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전에 알고 그랬는지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놓고 뭐 청와대 내 일부 참모들은 신의 한 수를 뒀다는 등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가 그 개헌 논의조차도 그걸 가리기 위하여 덮기 위해 그 결국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로 아마 국민들에게 인식되면서 다 이제 그 수포로 돌아가고 그 본격적인 아마 그 국정농단 수사 국면이 전면적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청와대 상황을 보면은 개헌 연설이 24일이거든요. 12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사태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뒤집을까를 고민하다가 개헌 얘기가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제 신의 한 수다. 국회 개헌을 연기시킴으로써 전체 상황을 물타기 하고 새로운 전국 방향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회의가 소집되는 것들도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첫 보도가 나오고 9월부터 이제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낀 이제 수석들과 참모들이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하면서 참모진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면담을 신청하니까 열린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수석들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또 파악이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정말 물어봤을 때 비참합니다. 굉장히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인하는 참 참담한 상황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온 국민의 이 뜻을 모아서 당선이 돼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 비서실세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이를 시인했고 이 부분을 나중에 가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고 하면서 개헌이라는 흐름으로 이 물꼬를 돌리려고 했던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모습들. 결국은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이 파면 결정. 그 단초가 결국은 저런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정말 우리가 믿고 미국도 못한 여성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장면이었고 결국은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비참합니다 이랬지만 우리 국민들의 심정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비참한 상황 아닌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또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요. 제대로 규명되고 제대로 처벌되고 그리고 정말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대한민국 역사적 과제가 이 검찰 조사 결과 진술의 내용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미 한참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인지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사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실은 직언을 하려고 합니다.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니까 박 대통령에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죠.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한 것. 사실 그때가 마지막 고비였던 걸로 저는 느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임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았고 그 권력을 어느 정도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권력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권력을 공유하려고 했다는 흔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이병기 실장은 이 재단,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같은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까지 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도리어 그때도 박 대통령은 아무 일 아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난 했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이 마지막 진짜 걸러낼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우리가 또 한 가지 반추해 보면요. 안종범 전 수석이 그 진술한 내용 중에 보면 저 시기일 텐데 10월 중에 아마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본인이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보도를 통해서 그 봤던 기억들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지금 다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사실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인정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생각해낸 아주 얄팍한 꼼수죠.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 바로 개헌을 제기해서 개헌 국면으로 이 개헌이 원래 성격상 평상시의 정치 국면에서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그 이슈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켜 보겠다.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낮은 꼼수를 구사했던 배경도 실제로 본인과 최순실 씨가 하고 있는 일을 디테일은 몰라도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민원 저수지, 민원 대통령 역할을 해줬던 거를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그때를 되돌아가 보면 아무리 참모들이 사실대로 말합시다라고 해도 받아들이고 사실대로 고백을 할 상황이 못 되었다는 거죠. 꽤 있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도 그렇고 이미 한참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인지를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사실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실은 직언을 하려고 합니다. 미르 재단과 관련해서 시작이 되니까 박 대통령에게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죠.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한 것. 사실 그때가 마지막 고비였던 걸로 저는 느껴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임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어느 정도는 알았고 그 권력을 어느 정도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권력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권력을 공유하려고 했다는 흔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던 이병기 실장은 이 재단,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 같은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존재까지 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도리어 그때도 박 대통령은 아무 일 아니다. 이것은 기업들이 난 했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에 대해서 추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이를 시인했고 이 부분을 나중에 가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고 하면서 개헌이라는 흐름으로 이 물꼬를 돌리려고 했던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모습들. 결국은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배반하고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이 파면 결정. 그 단초가 결국은 저런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정말 우리가 믿고 미국도 못한 여성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장면이었고 결국은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 보면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비참합니다 이랬지만 우리 국민들의 심정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비참한 상황 아닌가.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또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인데요. 제대로 규명되고 제대로 처벌되고 그리고 정말 엄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대한민국 역사적 과제가 이 검찰 조사 결과 진술의 내용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고민하다가 개헌 얘기가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참모들이 이제 신의 한 수다. 국회 개헌을 연기시킴으로써 전체 상황을 물타기 하고 새로운 전국 방향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회의가 소집되는 것들도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첫 보도가 나오고 9월부터 이제 빗발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낀 이제 수석들과 참모들이 얘기가 있었고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해서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하면서 참모진의 의견을 모아서 이제 면담을 신청하니까 열린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던 추석들도 있을 거고요. 일부는 또 파악이 됐을 텐데 여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정말 물어봤을 때 비참합니다. 예. 굉장히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인하는 참 참담한 상황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온 국민의 이 뜻을 모아서 당선이 돼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 비서실세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10월 12일이거든요. 10월 12일 청와대 회의의 모습이에요. 대통령한테 비서실세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비참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 사실상 존재를 인정했다는 걸로 그렇죠.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월 12일이면 작년 10월 12일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그 시중에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재단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상당히 쏟아지고 예. 있던 상황에 이제 그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특히 이제 그 미르 재단이라든가 K스포츠 재단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국민적인 관점에서 의혹이 한참 제기되고 있던 시점에 당연히 아마 이 당시에 지금 저 얘기를 한 분은 홍보수석을 했던 김성우 예. 전 홍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홍보수석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 회의를 한번 소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가운데에서 저 문제 제기를 궁금증을 대통령한테 한 분이 물으니까 예.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비참합니다. 이제 저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홍보수석이 또 저렇게까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그 10월 24일이죠. 그로부터 뭐 한 열흘 남짓 지나서 바로 그 JTBC에서 태블릿 PC가 보도되면서 또 그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전에 알고 그랬는지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놓고 뭐 청와대 내 일부 참모들은 신의 한 수를 뒀다는 등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JTBC의 그 태블릿 PC 보도가 그 개헌 논의조차도 그걸 가리기 위하여 덮기 위해 그 결국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사실로 아마 국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예. 다 이제 그 수포로 돌아가고 그 본격적인 아마 그 국정농단 그 수사 국면이 전면적으로 예. 돌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청와대 상황을 보면은 개헌 연설이 24일이거든요. 12일 전에 이미 청와대는 사태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뒤집을까?